흑염점 결계 비망록 제8화. 가시던 불이 점포를 핥히고 깎아지른 절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대영은 멈추지 않았다. 15년간 산천을 누비며 다져진 신형이 바위 사이를 비호처럼 가르며 전진했다. 어느덧 귀가 먹먹할 정도로 거센 파공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계곡의 물줄기는 마치 승천하는 용의 몸주임처럼 굽이쳤다. 그 물길의 끝, 수천 개의 물보라가 안대처럼 피어오르는 거대한 폭포 옆에 작고 초라한 초막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초막 앞 바위에 앉아있던 우장검심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에는 대영을 기다려온 100년의 세월이 서늘한 기계로 응축되어 있었다. 왔는가? 대영은 우장검심 앞에 서서 바위처럼 묵직하게 허리를 숙였다. 홀로 숲에서 썩어가는 짓은 이제 그만두려 합니다. 요물이라 불리든 그릇이라 불리든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일궈내고 싶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대영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그것은 평생을 따라다닌 외로움을 투지로 벼려낸 자의 목소리였다. 우장검심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주위로 대기가 일렁이며 기이한 공명이 퍼져나갔다. 마음이 가야 몸도 가는 법. 좋다. 그 결심이 내 놈을 살릴 것이다. 이제부터 자네의 뼈와 살을 다시 깎아내어 사면적화의 목을 벨 신검으로 만들어주지. 계곡의 물소리가 마치 대영의 앞날을 축복하듯 더욱 웅장하게 산맥을 울렸다. 그리고 거대한 운령의 수레바퀴가 마침내 폭풍 같은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렴은 폭포의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거대한 바위 위에서 시작되었다. 대용은 손목에 감긴 낡은 헝겊을 풀어냈다. 드러난 맨주먹은 떨리고 있었고 그 안의 전기는 담장이라도 살점을 뚫고 터져나올 듯 요동쳤다. 우장검심은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지팡이를 짚고 대영의 등 뒤에 섰다. 그의 안광은 안개마저 얼려버릴 듯 서늘한 기계를 뿜어냈다. 내질러라. 단 기운이 주먹 밖으로 단 한 치라도 새어나가는 순간 내 놈의 팔맥은 그 자리에서 폐사할 것이다. 대영이 이를 악물고 정권을 내질렀다. 한 조직 하늘을 고듭니다. 평소처럼 기운을 폭발시키려던 찰나 대영은 그 힘을 억지로 손바닥 안으로 갈무리했다. 그 순간 분출구를 입은 전기가 역류했다. 혈맥을 사정없이 짓밟았다. 끓는 기름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참혹한 고통. 대영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거흑, 자세가 무너졌다. 주먹 끝에서 진홍색 불꽃이 힘없이 흩어졌다. 그 찰나 우장검심의 지팡이가 대영의 등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방, 정신 차려라. 그게 주먹이냐 아니면 밥 국어라는 거지의 손짓이냐. 기운을 가두지 못하면 너는 평생 요물이라는 감옥에 갇혀 죽는다. 대영은 바닥을 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터진 입술 사이로 선혈이 흘렀고 전신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가슴 깊숙이 눌려있던 외로움이 오기로 타올랐다. 다음 합이다. 명치에서 올라오는 열기. 어깨 관절에서 끊어라. 터뜨리지 마라. 주먹 안에 태풍을 가둬라. 다시 정권이 뻗었다. 쉭. 이번에는 기운이 세지 않았다. 그러나 모공마다 핏방울이 솟았다. 내부에서 충돌한 전기가 살점을 찢어발긴 것이다. 부족하다. 더 꽉 눌러라. 내 의지가 그 기운보다 약하다면 차라리 지금 이 계곡 아래로 뛰어내려 죽는 게 낫다.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주먹이 반복되었다. 손등은 핏돌이 되어 지디겨졌고 감색 점포는
땀과 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잃었다. 우장검심은 대영이 쓰러질 때마다 천둥 같은 호령으로 다시 세웠다. 내 고통은 내 제자들이 느꼈던 절망에 비하면 먼지다. 다시 서라, 그릇을 튀워라. 2달째가 되던 날,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대영이 혼신을 다해 주먹을 내질렀다. 소리가 없었다. 진동도 없었다. 다만 주먹이 멈춘 지점, 그곳의 안개가 폭풍에 휘말린 듯 둥글게 뚫리며 사라졌다. 모든 기운이 주먹 끝에 응축된 완벽한 갈무리. 대영은 주먹을 멈춘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우장검심은 처음으로 지팡이를 거두며 나직이 읊조렸다. 이제야 사람의 주먹 같구나. 요물의 힘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제 검을 잡을 자격이 있다. 대영은 피로 범벅이 된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이 전신을 관통했다. 고통의 끝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유물이 아니다. 이제 막 무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폭포의 물소리가 그 순간을 축복하듯 웅장하게 대기를 울렸다. 권법으로 정기를 가두는 법을 익힌 대영의 손에 들린 것은 우장검심이 건넨 묵직한 수련용 철검이었다. 우장검심은 대영을 오두막 뒤편,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하게 솟은 대나무 숲으로 데려갔다. 권법이 기운을 담는 그릇이라면 검법은 그 기운을 한 점의 바늘로 벼리는 과정이다. 이제부터 저 대나무 숲 사이를 비호처럼 달려라. 단, 대나무 대를 건드려 소리를 내는 순간 내 수련은 실패다. 오직 추풍에 떨어지는 댄잎만을 베어 넘대라. 대영이 검을 거머쥐자마자 숲속으로 신형을 날렸다. 그의 보법은 이제 예전의 투박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대나무와 대나무 사이 겨우 몸 하나 빠져나갈 좁은 틈을 대영은 찰나의 궤적으로 스치듯 지나갔다. 하지만 철검의 무게는 생각보다 육중했고 가두어두었던 전기를 검 끝으로 밀어내는 미세한 조절은 권법보다 훨씬 까다로웠다. 챙! 검날이 대나무를 스치며 날카로운 파공음을 내자 여지없이 우장검심의 호통이 숲을 뒤흔들었다. 멍청한 놈, 검이 나무를 때리는 것은 내 마음이 미련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다. 검 끝에 네 혼을 싣지 못한다면 그건 그저 쇳덩이에 불과해. 대염은 눈을 감았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나무들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휘잉 휘잉 바람 소리 사이로 툭 툭 댄잎이 떨어지는 미세한 진동이 심맥을 타고 전해졌다. 검은 팔의 연장이다. 전기는 검신을 타고 흘러 칼날 끝에서 완성된다. 대영이 눈을 번뜩이며 검을 휘둘렀다. 쉬! 푸른 전기가 서린 철검이 허공을 갈랐다. 대나무 사이를 유성처럼 파고드는 대영의 움직임은 매가 사냥감을 낚아채듯 예리했다. 바닥에 닿기도 전에 댄잎이 소리 없이 가로로 두 토막이 나며 흩날렸다. 대나무대는 미동조차 없었다. 속도가 느리다. 적은 자네가 댄잎을 베는 동안 자네의 심장을 노릴 것이다. 바람보다 먼저 움직이고 생각보다 먼저 베어라. 우장검심은 대영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둔해지면 지팡이로 지맥을 흔들며 압력을 가했다. 대영은 몇 번이고 흙바닥을 굴렀지만 다시 일어날 때마다 그의 안광에는 서늘한 기운이 더해졌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외로운 대영이 아닙니다. 제 검으로 그 위선적인 항아리를 반드시 깨트릴 것입니다. 대영이 내지른 검기가 대나무 숲의 안개를 일순간에 갈라냈다. 3달의 시간이 흐르자 그의 검은 더 이상 투박한 쇳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영의 의지가 형상화된 푸른 불꽃이자 검강의 전조였다. 수련의 끝 무렵 대영이 숲을 한 바퀴 돌고 나자 그의 발치에는 수천 장의 뱃잎 조각이 눈처럼 쌓였다. 대나무들은 여전히 푸른 빛을 띠며 고요히 서 있었다. 대염은 검 끝에 맺힌 정기를 거두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통쾌한 자신감을 느꼈다. 우장검심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검이 제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하지만 자만하지 마라. 이제 가장 힘겨운 내면의 사투가 기다리고 있으니. 검법을 통해 외공을 완성한 대영에게 닥친 마지막 관문은 자신의 내면, 즉 폭주하던 기운의 근원을 완전히 장악하는 단전 수련이었다. 우장검심은 대영을 계곡에서 가장 물살이 거세고 차가운 빙정폭포 아래로 데려갔다. 이제까지는 기운을 가두고 휘두르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기운과 하나가 되어 숨을 쉬지. 이 폭포 아래서 네 안의 괴물과 마주하고 그놈을 굴복시켜 내 영혼의 일부로 만들어라. 대영은 상체를 드러낸 채 폭포 아래 젖은 바위 위에 정자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수천 군의 물줄기는 거대한 폭풍처럼 대영의 어깨를 짓눌렀다. 뼈가 시릴 정도의 냉기가 모공을 파고들자 몸 안의 뜨거운 전기가 이에 반발하며 절맥 속에서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눈을 감자 암흑 속에서 붉은 눈을 한 또 다른 대영이 나타났다. 그것은 대회장에서 조롱받던 시절의 고독함과 비참함이 응축된 신마였다. 괴물은 대영의 이성을 갉아먹으며 속삭였다. 모두 죽여라. 너를 버린 세상을 이 힘으로 불태워버려라. 그 순간 우장검심이 대영의 등 뒤에 손을 얹었다. 우장검심은 자신의 마지막 생명력을 대영의 혈맥 속으로 주입하기 시작했다. 우장검심의 메마른 전기가 흐를 때마다 대영은 그가 100년간 품어온 서늘한 한과 결연한 투지를 동시에 느꼈다. 밀려나지 마라. 그 어둠은 내가 아니다. 내가 극복해야 할 그림자일 뿐이다. 네 단전을 호수가 아닌 바다로 만들어라. 우장검심의 호통이 뇌락처럼 울렸다. 대영은 폭포의 무게와 내면의 유혹 사이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운을 갈무리했다. 전기를 내보내 폭포의 냉기를 녹이고 다시 그 맑은 수기를 들이마셔 단전을 채우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5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영의 머리 위로는 이제 폭포수가 닿기도 전에 푸른 수증기가 되어 증발하고 있었다. 육체의 고통은 어느덧 사라졌고 대영의 마음은 거울처럼 맑은 상태로 가라앉았다. 과거의 기억도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었다. 마침내 대영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동자에는 살기 대신 깊고 푸른 안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힘을 쓰는 자가 아니라 힘을 온전히 다루는 자가 되어 있었다. 수련이 끝나자 우장검심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100년을 버티게 했던 마지막 정수까지 대영에게 모두 전해준 것이다. 우장검심의 안색은 종잇장처럼 창백했으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우장검심은 대영을 폭포 근처에 깎아지른 절벽 앞으로 불렀다. 이제까지 가두고 벼려운 기운을 한꺼번에 쏟아낼 차례다. 손바닥에 네 영혼의 무게를 실어 저 절벽을 밀어내라. 대영이 가부좌를 풀고 일어섰다. 단전에서 소용돌이 치던 푸른 전기가 어깨와 팔꿈치를 지나 손바닥으로 응축되었다.
파천장, 대영의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다. 직접 닿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온 육중한 압력이 투명한 파동이 되어 절벽을 강타했다. 쾅! 단단한 암벽에 거대한 손바닥 형상의 균열이 깊게 패였다. 그것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지맥 자체를 흔드는 공명이었다. 이어 대영은 헝겊 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넓은 파괴를 부른다면 주먹은 모든 힘을 한 점에 집중시키는 응축의 극이었다. 대영은 발끝에서부터 끌어올린 지맥의 기운을 주먹 끝, 정권마디 하나에 집중시켰다. 쉬쾅,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찰나, 주먹 끝에서 진홍색과 푸른색이 섞인 안건이 번뜩였다. 주먹이 닿은 바위 덩어리는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처럼 흩어졌다. 마지막은 수련용 철검이었다. 대영은 검을 천천히 들어올려 자신의 눈높이에 맞췄다. 검은 이제 내 혈맥의 연장이다. 대영이 검신의 정기를 주입하자 투박한 철검 위로 서늘한 푸른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형체 없는 기운이 실체화된 건강이었다. 대영이 검을 가루로 휘두르자 검 끝에서 뻗어나간 푸른 검기가 폭포의 물줄기를 순식간에 양단했다. 수천 근의 무게로 쏟아지던 폭포수가 그의 검로를 따라 순간적으로 갈라졌다가 이내 사방으로 비산했다. 검과 주먹, 그리고 장력의 하나로 관통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전기를 쏟아낸 대영의 전신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며 전신에서는 나른한 예리함과 함께 범접할 수 없는 호방함이 풍겨나왔다. 우장검심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되었구나. 네 손바닥에는 제자들의 한을 풀 자비가, 네 주먹에는 악을 부술 분노가, 내 검에는 진실을 가를 정의가 깃들었다. 이제 결계의 문을 열 준비가 끝났다. 대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피와 땀으로 범벅되었던 손은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집행자의 손이 되어 있었다. 대영은 스승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것은 이제 조롱에 대한 복수심이 아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비장한 의지였다. 흑염전 결계 비망록 재구화로 이어집니다.